첫 번째가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거죠. x 플러스 p, fx 플러스 p랑 fx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들. 지금 이제 삼각함수 부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 주기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다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사인 함수 그래프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주기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 여기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는 여기에 그 값을 가지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인 함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기함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x를 이제 마이너스 사인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x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요건 이제 우함수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코사인 마이너스 x가 이제 코사인 x랑 서로 그 값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가, 코사인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뭐 요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려가시면 이제 탄젠트 그래프 나와 있는데,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이랑은 다르게 일단 첫 번째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없습니다. 얘는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였지만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다 라고. 요거 탄젠트는 지 혼자 주기가 이제 파이죠. 그리고 이제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그럼 탄젠트는 기함수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탄젠트 x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상악함수의 최대 최소와 주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넘어서서 그 앞에 계수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 부분을 좀 변형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더 변형을 줬을 때의 얘기예요. a 값의, 그러니까 이 계수 a 값의 역할은 보통 이제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 그래프의 폭을 의미하죠. 폭. 그래서 기본적인 사인이랑 코사인의 폭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데, 거기에다가 앞에 계수가 2가 생기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이제 폭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x의 계수 b는 주기에 영향을 주죠. 주기.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주기가 x의 계수가 1이 아닐 경우에 절대값 b분의 2파이, 사인은 이렇게 바뀌고 코사인도 절대값 b분의 2파이,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절대값 b분의 파이, 이제 이렇게 주기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b랑 c가 묶여서 이 녀석은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하지. x축 평행이동. 그래서 x축으로 얼마나 평행이동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b로 묶어서 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해주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뒤에 있는 이 d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의미하지.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나 위로, 통째로 위로 올리거나 통째로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에는 이제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진 폭에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더한 게 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폭에서, 바뀐 폭에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또다시 더한 게 최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근데 웬만해서는 평행이동을 하고 폭을 변화시킨 그래프를 정말 웬만해서는 직접 그리지는 않죠. x축과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동시에 시킨 것을 직접 그린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에 속해요.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은 평행이동을 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평행이동 하기 전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우리가 찾은 정답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진짜 정답으로 푸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의 성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통틀어서 우리가 뭐로 정리를 했냐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렇게 각을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바꿔가지고 이제 각변환을 하죠. 그래서 이때 요 n의 값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n의 값이 짝수면은 문자가 바뀌지 않고요. 요거 기억합니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기억 안 나요? 홀랭. 어허. 진짜 안 나?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우리가 어떤 각을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거를 다 외워도 물론 괜찮지만은 이 위에 적혀 있는 거를 외우지 않고도 그냥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줄 건데, 너네가 어떤 각을 봤더라도 그걸 2분의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꼴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와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에서는 문자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되고, n이 홀수인 경우에서는 문자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라고 바꿔주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부호는 동경의 위치를 보는데, 동경의 위치와 원래 문자를 봅니다. 원래 함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세타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기 때문에 이거는 사인 세타가 되는데, 2분의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세타는 2분의 파이씩 두 번 가고 예각, 이 세타는 항상 예각 취급입니다. 예각만큼 더 갔다는 얘기니까 동경의 3, 4분면에 있고요. 3, 4분면에 있으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바꿔줘야 됐던 거. 이 그림 보니까 기억나나? 그치? 그래서 사인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제 짝수인 경우에서는 문자가 그대로,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에서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아까 적어준 거 있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문자가 변경이 됩니다. 부호는 바꾸기 전 문자를 참고로 하셔서, 제가 이제 양수면 그냥 플러스 붙여주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변형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얼싸안코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누구만 양수인지 누가 음수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인데, 방정식은 뭐 답 찾으면 된다는 얘기고, 부등식은 범위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요거는 삼각방정식도 그렇고 삼각부등식도 그렇고, 사실 너네가 이제 수학상도 다시 한번 보면은, 수학상에서 너네가 2차 방정식이나 또는 2차 부등식이나 또는 심지어 연립 2차 방정식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뭐로 풀었었냐면은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지, 수학상에서.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삼각방정식도 삼각부등식도 문제 나왔을 때 기본적인 풀이들은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인 시계 연산은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시계 연산은 하고, 그 시계 연산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삼각방정식도 그렇고 삼각부등식도 그렇고 기본적인 풀이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의 마지막 단계를 보면은 이거의 그래프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프와, 여기도 문제 마지막 단계 보면은 이거의 그래프와, 여기도 이거의 그래프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알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대칭성과 주기성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성과 주기성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럴 것 같으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보기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직선을 하나 그었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점을 이렇게 그었어. 그랬을 때 너네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을 것 같잖아. 그러면 같다고. 알겠죠? 이게 대칭성과 주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사인 그래프의 최고점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왠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을 것 같잖아. 그럼 같다고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그은 게 뭐 예를 들어 y는 a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거의 반대부 y는 마이너스 a를 그었을 때 교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 빨간색 길이가 요 빨간색 길이랑 같고 요 빨간색 길이가 요 빨간색 길이들이랑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보라색 길이랑 요 보라색 길이가 같고 요 보라색 길이랑 요 보라색 길이가 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성, 주기성이 굉장히 강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뒤에 어딘가에서 구해야 되더라도 맨 앞에 있는 거에서 얘네들의 길이를 알면은 그러면 저 뒤에 어딘가에서도 찾을 수가 있게 좀 더 쉽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야. 자, 함수 fx가 사인 2분의 x 플러스 코사인 3분의 x 플러스 1이래요. 그랬을 때 이것의 주기를 p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저 p의 값을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삼각 저기 그 뭐냐 그거 합성 배웠죠. 합성. 그죠? 근데 요거 이제 합성을 하려면은 각이 똑같아야 되니까 합성은 아니네. 미안. 각이 다르네요. 2분의 x, 3분의 x. 자, 그러면은 f 지금 주기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fx 플러스 p랑 fx랑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기 함수의 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p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 플러스 p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자 사인 2분의 x 플러스 p 플러스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p 플러스 1이다가 생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로 같아지는 그 p의 값을 찾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여기에 플러스 1이랑 플러스 1이 똑같이 있으니까 자, 사인 2분의 x 플러스 코사인 3분의 여기 3인데 미안. 자, 코사인 3분의 x랑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x 플러스 p 플러스 코사인 3분의 x 플러스 p가 서로 같아지는 그 p를 찾도록 할 겁니다. P 찾으라는 게 아니죠. 선생님 P 찾으라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FP 찾으라는 거네요. 수정할게요. FP 찾으라는 거네요. 선생님 작년에도 니네 선배들 가르칠 때도 이 문제에서 이랬던 게 갑자기 생각났어. 자, fx 플러스 p는 fx랑 같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이기 때문에 fp를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f0 플러스 p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f0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fp는 f0이랑 같아요. 이게 그래서 f0을 찾아주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x자리에다가 0, x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사인 0 플러스 코사인 0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죠. 이렇게 p 찾으라는 게 아니라 fp 찾으라는 겁니다. fp.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fx를 sin x라고 그러고 gx를 코사인 x라고 그러고 hx를 탄젠트 x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 그죠?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서 함수값. 그래서 f1은 sin 1입니다. sin 1. 그 다음에 g1은 코사인 1입니다. 그 다음에 h1은 탄젠트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게 1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알겠죠? 저거는 1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1라디안을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선생님이 요 1라디안들을 60분법으로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할까요?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디안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 파이분의 180, 여기는 코사인 파이분의 180,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분의 180, 이번에는 도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요만큼만. 파이까지. 파이까지라는 게 이제 180도까지 그리겠다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요건 이제 사인, 파란색은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요 빨간색은 코사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를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그려볼 건데, 지금 그래프상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이 만나고 있는 부분이 혹시 60분법으로 몇 도인지 알아요? 4분의 파이니까 60분법으로?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 혹시 알아요? 4분의 파이라고 하자. 4분의 파인데 45도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값 45. 다시 뭐라고? 그렇지. 루트 2분의 1입니다. 근데 탄젠트 45도는 몇이에요? 1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라인이잖아.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탄젠트는 니네 탄젠트 그려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누구나 다 그리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그릴 건데 45도일 때 1 지나게, 여기 지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알겠지? 네, 사인이랑 코사인, 탄젠트, 사실 탄젠트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지, 얘네들을 셋을 나란히 놓고 그리면 탄젠트가 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파이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탄젠트의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요런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파이분의 180이다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파이분의 180은 선생님이 요 파이가 3.14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대략적인 각도가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3.14 넣어서 계산하면 대략적인 각도가 나와요. 이게 빨리 찾는 법이에요. 알겠지? 파이가 3.14잖아요. 그냥 3하면 안 돼요? 그냥 3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어쨌든 간에 45도보다는 크고 60도보다는 작죠. 정확한 건 45도보단 크고 60도보단 작기 때문에 내가 이 녀석의 선을 긋는다라고 치면 대략 한 이쯤에다 그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분의 180도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놨을 때 이 녀석의 함수값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코사인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사인이 크고 그 다음 탄젠트가 크죠.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유형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서 코사인 x 그래프가 그려져 있대요. 얘가 이렇게 그려졌네. 근데 여기다가 y는 k를 그어서 x점의 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자, 여기를 교점의 좌표를 a, 요 교점의 좌표를 4b, 요 교점의 좌표를 5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그랬을 때 코사인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그랬죠. 왠지 여기서는 대칭성과 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왠지 그럴 것 같으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라는 건, 여기 가장 튀어나온 데서 여기 교점까지의 길이가 a라는 건, 여기 가장 튀어나온 데서 요 교점까지의 거리도 a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사비? 사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 그럼 이 사비라고 하는 것은 2파이에서 a만큼 뒤로 간 게 사비입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건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를 한 것과 같다. 그리고 OB라고 하는 것은 2파이에서 플러스 A를 한 것과 같죠. 그러면 B라고 하는 건 5분의 2파이에서 플러스 5분의 A 한 거랑 같은데 얘랑 서로 같은 녀석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A랑 5분의 2파이 플러스 5분의 A랑 같다 라고 놓으면 A가 뭔지가 나오겠네. 그러면 야, 지금 와서 꺾으면 욕할 거냐? 아니야? 지금 와서 꺾으면 욕할게요? 그래? 이제 계속 가지 뭐. 그러면 이렇게 넘겨야 되나? 10분의 5 마이너스 4파이 맞나? 는 20분의 4 마이너스 5a 잘못 푼 것 같은데? 이러면 음수잖아. 10분의 5파이 10분의 4파이 빼고 20분의 4파이 20분의 5파이. 야, 나 뭐 잘못 풀었니? 왜 음수 나오냐?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됐고, 그러면 10분의 1파이는 20분의 9파이 이렇게 되겠네. 9a 이렇게. 그러면 a는 10분의 1파이 곱하기 9분의 20 약분해주면 2 생기니까 9분의 2파이. 자, 이렇게 이제 a의 값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요 a의 값을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 b 값도 나오겠지. 그러면 b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9 36분의 2파이. 그러면 18분의 9 마이너스 18분의 1파이니까 18분의 8파이. 이렇게 b값도 나왔네. 그럼 이제 a 더하기 b는 얘가 이제 9분의 4니까 9분의 4 더하기 9분의 2니까 a 더하기 b는 9분의 6파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코사인 6분의 4파이니까 맞냐? 6분의 4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홀수니까 이 녀석을 바꿔줘야겠죠. 여기 이제 사인으로 바뀌고, 이 부분에 있으니까 코사인한테는 얘한테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저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y는 2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y는 2 코사인 파이로 묶어야죠. 파이.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거를 표준형으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삼각함수는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거. 그래서 파이로 반드시 묶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x-1 -2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여기랑 여기를 보면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가 나오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이제 m이랑 m을 서로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1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fx가 2 sin 2x 플러스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일단은 요 놈의 자식이 이게 지금 x 앞에 개수가 2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주기는 2분의 2파이 해가지고 파이가 되는데, 문제에서 y는 탄젠트 2x랑 주기가 같다라고 1번 보기가 있는데, 그럼 이 녀석의 주기를 구해보면은 2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2x는 여기 요 x의 개수 분의 파이를 올려줘야지 주기니까 이 녀석의 주기는 2분의 파이, 문제에서 준 fx의 주기는 파이기 때문에 주기가 같다는 틀렸고,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을 지금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폭이 2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폭이 늘어나 있어. 여기 2에서 -2까지 이렇게 폭이 늘어나 있는데,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끌어올리면 또 한 칸 올라가야 된다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3이 되고 최소값은 -1이 되게 이렇게 위로 한 칸 들어 올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은 3이다는 맞지만 최소값이 -3이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는데,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지금 요 놈의 자식의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면 반주기야, 반주기. 그죠? 그러면 그 반주기는 여기 위에 있는 거로 봤을 때 이만큼의 그래프를 의미한다고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 라고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f0이랑 f파이랑 더하면은 2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끌어올려져 있죠. 요 그래프가 이제 진짜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원래 원점인데 한 칸 끌어져 올렸으니까 1까지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f0이에요. f0. 그래서 f0은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f파이는 한 주기가 지난 다음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이제 파이가 돼요. 사인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인 한 주기가 파이짜리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쪽 점이 이제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값을 갖겠죠. f파이도 1입니다. 그래서 f0이랑 f파이를 더한 것이 2다. 그럼 4번이 이제 옳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게 이 사인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없을 때 성립하는 거죠. 사인 그래프는 너네가 알다시피 기함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성립을 해요. 근데 지금 얘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고요. 승현이 일어나. 그 다음에 655번 보면은 fx는 a sin bx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a라는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의 폭이 변했다는 거고, b라는 x의 개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 그래프의 주기가 변했다는 거고, c가 존재한다는 거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x축으로의 평행이동 빼고는 다 변했어요. 폭도 변했고 주기도 변했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도 변해요. 근데 그게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변한다 이거야. 자, 그럼 일단은 가부터 보면은 fx의 최소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값은 폭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폭 -a랑 그 다음에 y축으로의 평행이동 c를 더한 거가 최소값을 갖잖아. 그래서 얘가 -1이다 라고 하는 요식을 문제에서 준 거야. 첫 번째 보기에서.
그 다음에 주기는 4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b고요. 그래서 b분의 2파이가 절대값 붙여야 돼요. 원래 선생님 절대값 안 붙이는 거는 b가 양수라고 해줬으니까 절대값 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b분의 2파이가 는 4파이다 라고 하는 거를 풀어주면은 이제 b는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b는 이렇게 뚝딱 받죠. 그 다음에 f 3분의 파이는 2분의 7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 함수값이 2분의 7이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f 3분의 파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a 그 다음에 b 자리에는 2분의 1을 그냥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a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c는 2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함수값을 가지고 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사인 6분의 파이 이제 2분의 1이니까 대입해주면은 2분의 1a 플러스 c는 2분의 7이다가 나오고 그럼 a 플러스 2c는 7이다라고 하는 식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을 연립해서 a랑 c 값을 찾으면 돼요. 더하시면은 이제 3c는 6이니까 c는 2다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해주면은 넘어가면은 a는 3이다. 이렇게. 그래서 a는 3, b는 2분의 1, c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하래니? 세 개를 다 더하래. 그럼 2분의 11 이렇게 정답 나오고요. 넘어갈게요. 자, 미정계수의 결정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그래프를 보고 A, B, C를 찾을 건데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는 그래프를 보고 저기 문제에서 받은 거를 찾아내 그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찾지 말고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를 그냥 아싸리 식을 만들어 버리고 너네가 그냥 식을 만들어 버리고 그 식을 만든 거를 전개해서 저것과 같다라고 푸는 유형의 문제가 더 많아요. 알겠지? 그게 더 많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얘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거 그림만 보고 식을 만들고 그 식을 전개해서 그래서 문제에서 받은 거랑 비교해가지고 A, B, C가 뭔지를 찾는 유형의 문제가 훨씬 많다. 근데 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대표 문제인데. 그래서 그냥 여기 생김새 보고 찾을게요. 일단 A는 금방 찾습니다. A는 최대 최소의 이 폭의 변화를 주는 놈이기 때문에 A는 2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의미하는 게 B는 주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X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B분의 또 절대값 B분인데 B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B분의 2파이는 자 이게 이제 주기에 대한 식이죠. 그럼 이제 저 그래프에서 주기를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보통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 있겠지만은 사실 이 삼각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저렇게만 그려가지고 주기를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도 그냥 한 주기인 거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를 봐도 한 주기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뭐 이거 음파 배울 때 골, 마루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거든요. 기억나요? 골, 마루. 그래서 골에서 골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이제 재도 괜찮은 거고, 어쨌든 똑같은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를 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주냐? 내가 이거 주기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로 주기 찾을 거라서 그래요. 이렇게도 한 주기가 나온다 이거야. 알겠죠? 어쨌든 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주기인데 그러면은 6분의 5파이에서 빼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해주면 주기가 나오고 주기는 파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b는 2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를 풀어주면 b는 2다도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2x-c라고 볼 수가 있는데 x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2로 묶어서 x-2분의 c라고 이 뒷부분을 바꿔주면 그럼 얘가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사인 그래프가 되게 이쁜 그래프잖아요. 여기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출발 라인이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면은 얘가 얼마나 x축으로 평행이동했는지가 나와요. 저 출발 라인이 지금 일로 왔잖아. 그죠?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만큼을 오른쪽으로 간 거지. 얘가 지금 3분의 파이만큼 밀려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c다라고 하는 평행이동한 양이 바로 3분의 파이라는 거고, c는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c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ABC는 다 구했고요. 정답은 3개 다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해줄 말이, 만약에 너네가 지금처럼 C를 찾았는데 C가 만약에 정답이 안 나와. 왜냐면 지금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좀 꼬아서 내고 싶어.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에다가 C를 어떻게 낼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3파이에서 4파이까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낼 거거든요. 그러면 너네가 찾은 3분의 2파이는 저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여기서 정답을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 그럼 이 C가 틀린 거냐? 아니고요. 이 C는 맞는 거고, 그럼 너네 여기서 이 정답을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 3분의 2파이에다가 이 녀석 주기가 지금 파이잖아? 주기가 파이니까 더하기 파이 한번 해보고 들어가나 판단해보고, 안 들어가? 그럼 더하기 파이 한번 더해. 들어가나 판단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구해주면 그게 그때의 C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주기만큼 계속 더해주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65번.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대로면 기억이랑 니은은 얘들아 이게 그냥 그 기함수냐 우함수냐를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 근데 너네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보단 직접 그리는 게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기억에 y는 sin 절대값 x. x한테만 절대값이 써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y축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새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y축 대칭. 여기까지밖에 안 그렸다고 해서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죠?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sin x. 이제 sin x 그래프의 전체한테 절대값을 씌웠대요. 그러면은 너네가 알고 있는 sin x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는 거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알겠죠? 에이스 침대처럼. 그러면은 요 두 녀석은 같지 않죠? 기억은 땡. 그 다음에 니은 y는 코사인 x. y는 코사인 x야. 뭐 이거 못 그리면 집에 가야지.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는 절대값 코사인 x인데, 절대값 코사인 x는 저 위에 그려져 있는 기본 코사인 x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으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이 두 개도 일치하지 않네요. 그럼 뭐 정답은 3번이겠네? 한번 보자. y는 sin 파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자, sin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일단은 그게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다가 절대값도 씌워야 되기 때문에 sin x 그래프를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걸 먼저 그려볼게요. 원래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sin 여기가 지금 파이잖아. 근데 거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얘가 이제 일단 요 녀석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근데 저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겠대요. 그러면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끌어올리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일단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코사인 x-2분의 파이. 또 절대값 씌우기 전에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끌고 가겠다는 거고, 이게 멀쩡한 코사인 x잖아?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니까 이만큼 거리만큼 밀어내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요만큼이 이만큼이랑 이만큼은 길이가 같으니까 이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밀어냈다는 건 얘가 일로 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둘은 서로 같다. 디귿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삼각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 쫄지 마시고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어차피 저렇게 규칙적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면 돼요. 넘어가시면은 유형 9번에 사인 y 무함수 기함수만 들었어요. 우함수 기함수는 어떻게 푸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절대값 x랑 사인 x랑 서로 같아요, 달래요? 우함수는 f-x가 -fx랑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x의 부호가 바뀌면 함수값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지? 기함수로 따지면 기함수는 x의 부호가 바뀌면 함수값이 바뀐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이 지금 절대값 x를 씌운 거랑, 그러면 x의 부호를 이제 그 마이너스를 넣어도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플러스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랑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럼 이 둘이 서로 다른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된다고요. 기함수니까. 근데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플러스 넣은 거랑 같은 값이 나오는 상황이잖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 거고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 거나 이제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그냥 그래프로 풀어. 알겠죠? 그래프로 풀어요, 그냥. 나중에 기함수로 설명하기 좋은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해 줄게요, 그때. 다시 EAT로 넘어가면 유형 9번에 669번. 요 녀석의 값을 그래프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러지. 근데 그려야 된다고. 내가 문제 끝나고 뭐라 그랬어? 그래프 이거 절대값 들어간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쫄지 말고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 자, 요거 삼각함수 값 찾으래요. 여기서부터 뭐 그냥 단순 계산이죠. 뭐 딱히 내가 해줄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해줘야 되나? 그래? 자, 각변환으로 찾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찾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딱 하나만 그래프로 찾아보고 나머지 다 각변환으로 찾을게요. 딱 하나만이 뭐냐면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만 그래프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고, 왜 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주느냐? 이게 제일 편하니까요. 나머지는 그래프로 웃지마. 나머지는 그래프 찾으려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6분의 5파이라든지 아니면 3분의 13이라든지 4분의 7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는 그래프로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파이입니다. 사인이냐. 근데 3분의 2파이는 이거를 3등분 한 거야.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라 이거야. 그러면 사인 3분의 2파이의 함수값은 사인 3분의 파이의 함수값이랑 같은 함수값을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 대신에 사인 3분의 1파이를 찾을 건데, 이게 더 쉬우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각이 특수각이라고 해봤자 90도 이하의 그 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파이라고 바꿔서 60도라고 바꿔주는 게 편합니다. 여러모로. 그러면은 sin 3분의 1파이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자, 이거는 2분의 루트 3. 자, 딱 이것만 그래프로 찾고요. 나머지는 다 각변환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탄젠트 갑니다. 탄젠트 6분의 5파인데 그거는 이제 정확히 한번 한 단계 거쳤다 갈게요. 6분의 3파이 더하기 6분의 2파이입니다. 그러면 얘가 탄젠트 약분해주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곱하기 1이 홀수기 때문에 요거는 문자의 변형이 일어나서 탄젠트 3분의 파이 분의 1이 되는데, 오케이? 자, 부호는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한 번 가고 예각만큼 더 가기 때문에 2, 4분면에 있는 각이야. 요 각이 2, 4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요것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2분의 1인가? 번분수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사인 가도록 할 건데,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저기 안에 있는 요 마이너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플러스로 이렇게 딱 바꿔줍니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1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4파이가 되는데, 4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8 플러스 3분의 파이다. 자, 8이 짝수기 때문에 문자는 코사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때 부호는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중요하거든. 2분의 파이씩 8번 가면 제자리고요. 이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8번 가면 제자리고, 거기서 3분의 파이 예각만큼 더 갔기 때문에 1, 4분면에 있는 각이네. 얘가 1, 4분면에 있다는 건 얘가 플러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앞에 있는 게 플러스다.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야, 여기 탄젠트 3분의 파이를 내가 2라고 했을 때 왜 아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탄젠트 3분의 파이가 2냐? 뒤질래? 탄젠트 3분의 파이 몇이야? 은교. 뭐라고? 헐. 인형, 탄젠트 3분의 파이 몇이야? 3분의 1?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너 대답하면 안 쳐줄게.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몇이야? 그럼 지금 내가 물은 말 중에서 뭘 안 쳐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 탄젠트 3분의 파이를 대답해야 돼? 뭐가 더 비중 있는 말이야?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몇이야? 진짜 유독 루트 3이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 녀석이 2분의 1 됩니다. 야, 니네 진짜 몰라? 헷갈렸어? 뭐 아요, 몰랐으면서. 알았던 척 오지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이 새끼 가볼게요. 자, 탄젠트 4분의 7파이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4분의 8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2파이가 되잖아, 약분해주면.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4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 곱하기 4가 짝수기 때문에 문자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2분의 8씩 4바퀴 돌면은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여기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일로 오고, 주의할 점,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죠? 일로 가는 겁니다, 일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요 각이 4, 4분면에 있는 각이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이기 때문에 요 탄젠트는 음수가 돼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몇이니?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앞에 거 두 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 씨.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니라 여기에 루트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2분의 1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이것들 특수각도 못 외우고 지금 삼각함수를 들으면 앞에선 삼각함수 어떻게 풀었냐?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요거를 잘 집중을 해서 못 듣는 거야. 특수각을 모르니까. 여기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입니다. 분모에 루트 3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 이게 수정된 거예요.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유형 10번. 자,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을 다 더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 니네가 이제 이런 규칙성을 가진 문제를 뭐 1, 2년 푸는 거 아닐 거니까, 여기도 고등학교 2학년이면 벌써 이런 종류의 문제는 많이 풀었어요. 하나하나 다 풀으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하나 언제 풀고 앉아있니? 하나하나 풀으란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 지금 요 10 단위로 10,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80, 90 가는 건 양반이고, 실제 문제에서는 1부터 90까지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1부터 89까지 1단위로 보내고 있지. 그래서 자, 이런 종류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면, 여기 이 맨 앞에 있는 애 있잖아. 아니면 요 맨 뒤에 있는 애도 괜찮아요. 요 맨 앞에 있는 애를 선생님이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사인 제곱 90 곱하기 1 빼기 80이다 이렇게 하면 얘가 10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곱하기 1이잖아. 곱하기 1은 홀수고, 홀수면 문자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코사인 제곱 80도가 되는데, 90 곱하기 1만큼 가고, 다시 90 곱하기 1만큼 가고 80만큼 뒤로 빠졌으면 얘가 1, 4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는 이제 양수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 양수가 될 거예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맨 앞에 있는 걸 고쳤더니 코사인 제곱 80도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거 고치면 뭐겠니? 코사인 제곱 20 나오겠지. 그러면은 일단은 맨 앞에 있는 거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 80이 되고, 맨 뒤에 있는 사인 제곱 80이랑 요거랑 같은 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곱이 붙어 있죠. 이거 두 개 계산하면 1입니다. 그 다음 줄에 생길 코사인 제곱 20이랑 그 다음에 70이랑 미안해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을 사인 제곱 70도 마찬가지로 더해주면 1이죠. 60이랑 60도 마찬가지로 더해주면 1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50이랑 50도 더해주면 1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저 앞에서 1이 총 몇 개가 있냐? 하나, 둘, 셋, 50, 5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잠깐만, 1이 총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90도의 값을 구해보면, 이거 한 칸 남았죠? 한 칸 남았습니다. 사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90도에서 1이죠. 맨 뒤에 1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1이 총 5개. 그래서 5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각변환을 하면은 세트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단골 시험 문제예요. 학교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너네가 도형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인데, 물론 도형이 쉽다고는 안 해요. 근데, 도형 문제에서 또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것들 이렇게 지금처럼 원이랑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죠. 원이랑 섞여 나오면은 너네가 중학교 3학년 거를 끄집어내야 되거든.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의 성질을 배울 때 지름으로 만든 원주각은 항상 수직이다를 배웠어요. 어떤 원이 있고 이 원의 지름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어도 수직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어도 수직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어도 수직이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저 A랑 B가 지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로 만든 C각은 항상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주면은 9 더하기 7, 16 여기 길이가 4다가 되고 베타라고 하는 각이랑 알파라고 하는 각을 더해주면은 90도가 돼야 되는데 2분의 파이라고도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베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이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 홀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문자는 사인 베타가 되고 부호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 2사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이게 2사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마이너스여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요. 결국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고 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베타의 값이 4분의 3이죠. 이렇게 가야 되니까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유형 12번에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써있고요. 플러스 k,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일 때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웬만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마라 라고 했던 그거를 취소를 하고 요거는 이제 그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으셔야 돼. 일단은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코사인 x 가장 기초부터 가보자. 코사인 x를 먼저 그려보자.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끌어내리겠다는 거니까 얘가 두 칸 내려와서 마이너스 1라인으로 얘가 두 칸 내려가면 마이너스 3라인으로 내려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냥 한 주기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얘를 통째로 절대값을 지금 내가 이제 그린 게 얘는 y는 코사인 x 그린 거고 이거는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2를 그린 건데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2한테 절대값을 씌우래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씌워야지. 자, 절대값을 씌우면 x축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함수 전체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올라와야죠. 다 올라오면은 요 그래프가 되죠. 얘가 y는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 근데 이번에는 그 녀석한테 요 절대값을 씌운 여기한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래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이 함수값 그대로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함수가 돼요. y는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얘가 됐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K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위나 아래로 K만큼 움직일 수 있는데 그 K가 얼만큼이 돼야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림에서 찾아도 돼요. 그림에서도 이제 K는 2다라고 하는 건 금방 나와. 왜냐면 얘를 두 칸 끌어올려야 이렇게 되니까.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2. 그림에서도 두 칸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고, 아니면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고 가장 높은 거가 K만큼 올라갈 테니까,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K다. 가장 낮은 거가 K만큼 올라갈 테니까 했을 때 이거 두 개 더한 마이너스 4 플러스 2K가 0이다를 풀어도 K는 2다라는 게 나오고, 아니면은 그래프 상에서 이게 두 칸 올라가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최대 최소여야 더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K는 2다라고 풀어도 괜찮고요. 기왕에 그림 그린 김에 그냥 그림으로 찾는 게 더 빠르기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까요? 요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이제 서로 더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sin x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일반적인 sin x이기 때문에 이 sin 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t의 값도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저기 있는 저 함수가 이제 y는 t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딱 자르면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서 배웠던 그 내용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일단은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t 플러스 2를 이제 t 플러스 3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에 빼주니까 이제 5다가 되면서 t 플러스 3분의 5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 녀석의 대칭점이 이제 수학하 끝나면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 써서 공부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점을 중심으로 점근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부분. 분자를 보니까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두 점근선에 대해서 1, 4분면과 3, 4분면 위치에 그려지는 이런 그 분수함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를 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3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한 여기쯤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은 한 여기쯤이 플러스 1이죠. 요만큼만 이 유리함수에 이만큼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은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이제 2분의 3이다 이렇게 최대값 나오고, 최소값은 여기지. x에 t에다가 1 넣었을 때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서로 더해라 그러면 이제 4분의 6, 4분의 7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분수함수로 있더라도 쫄지 마시고 치환하시면 되는데, 185번 같은 경우에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치환했을 때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게 맞는데 끝에 x가 파이에서 4분의 5파이까지래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대한 탄젠트의 범위가 t의 범위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탄젠트다라고 줘놓고서는 지금 85번의 끝자락처럼 단 x의 범위를 주지 않았으면은 탄젠트를 치환할 때는 t는 모든 실수라고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88번. 주어져 있는 함수는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코사인 제곱이 있고 사인이 있어요. 삼각함수 문제를 푸는 데에 이제 우리가 로그 문제를 풀 때 밑통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에는 문자와 각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코사인이랑 사인은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인 1차를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는 좀 힘드니까 우리가 코사인 2차를 사인으로 바꿀 건데, 계속 쓰는 거라 그랬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 그럼 이제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y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sin x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in x를 치환을 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sin x를 t라고 치환할 건데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래요. 지금 sin 그래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마이너스 파이, 얘가 플러스 파이. 그러면 이제 t의 값의 범위는 플러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치환을 했을 때 t의 값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뿔 1에서 마일까지가 됐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다가 되고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했는데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건 이제 수학 상에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고 2차 함수를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생기니까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자, 위로 블록이고 여기에 이제 t는 1이다가 이제 여기에 있죠. 근데 t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여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면 이만큼만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 최소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여기가 최소인 거야. 자,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져 있는 함수의 최소값은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은 4 마이너스 1 이렇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b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도 돼요. 이제 최소값 b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치환을 해서 최소값을 찾았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도 괜찮은데, 언제, 그러니까 x가 a일 때, 요게 이제 요주의 인물이죠. 우리가 찾은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인데 문제에서는 x가 a일 때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x의 값으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우리가 치환한 식에 t가 마이너스 1을 갖는 x의 값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sin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언제 이제 sin x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냐면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sin x는 이제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니까 얘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랑 b의 값을 곱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693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을 때 저 녀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코사인은 x의 개수가 변했기 때문에 주기도 변했어요. 그 다음에 x 뒤에 상수가 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의 그 평행이동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냥 주기만 바꾸거나 평행이동만 시켜도 그리기가 힘든데 주기랑 평행이동을 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저 녀석을 그리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삼각방정식은 거의 그려서 푸니까 삼각부등식이랑, 그래서 저 녀석을 그리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솔루션은 주기도 안 변했고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도 안 시켰다라고 가정하고 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을 내가 통째로 이제 a다라고 해보자는 거지. 그럼 이제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고, 이거의 근은 다른 말로 하면 y는 코사인 a와 y는 2분의 루트 3의 2분의 루트 3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주기라든지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시키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의 장점은 너네가 어려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의 단점은 너네 그림에 안 보이는 근이 근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기가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림에 적당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y는 2분의 루트 3을 그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x를 찾을 건데, 실제로는 너희들의 그림에는 저 뒤에 나타나는 근이었는데 교점이어서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녀석이 실제로 x의 값을 구해보면은 니네가 못 찾은 근이 새로운 근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는 너네가 찾은 근이
근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원 정도면은 지금 고3 친구들은 한창 수특 풀고 있죠. 수능 특강을 풀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특강 문제를 진짜 많이 내요. 그러니까 너희 학교 시험 문제에 수능 특강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그게 뭐 유행이야. 전국적인 유행입니다. 그래서 세종뿐만이 아니라 대전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학교 시험 문제에 수능 특강 문제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선생님들은 꼭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3학년 친구들이 하고 있는 수능 특강에 눈에는 안 보이는 근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근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수능 특강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너네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 녀석을 내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너네가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이나 뭐 주기에다가 손대지 않은 그림 코사인 A라고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림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건 좀 그림을 넉넉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이제 한 주기 정도 그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두 주기 정도는 이렇게 그려놓고 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그린 게 y는 코사인 a다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하는 선을 긋겠다. 그래서 뭐 한 여기쯤부터 이렇게 그으면 되겠지. 자, 얘가 y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근이거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은 코사인 값 중에서 2분의 루트 3을 갖는 게 이제 3분의 파이가 있단 말이지. 잠깐만. 6분의 파이가 있죠? 미안. 6분의 파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분의 파이다 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삼각함수는 대칭성과 주기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왠지 그럴 것 같으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좌표가 2파이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두 번째 교점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1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이 교점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곳에 있기 때문에 6분의 13파이. 이 삼각함수다라고 하는 게 끝도 없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구하고자 하면 계속 구할 수 있지만 적당히 한 이 3개 정도까지만 구해보고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더 한번 구해보는 거로 할게. 지금 교점 좌표는 A 좌표입니다. 주의할 점은 A 좌표가 6분의 파이거나 또는 A가 6분의 11파이거나 또는 A가 6분의 13파이다. 일단 3개 정도만 적을게요. 이 뒤에 있는 요 교점이나 아니면 뒤에 계속 생길 교점이 실제로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6분의 13파이까지 구해보고 뒤에 더 구해야 되면 그때 가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뭐를 A라고 했냐면 여기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A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다. 그러면은 2x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다가 되는데 x는 지금 0보다 커야 되죠. x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근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찾은 해가 실제로는 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해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제외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다. 그러면은 2x는 이제 6분의 2파이가 빠지니까 6분의 9파이 약분해주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x는 4분의 3파이다 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근으로 골라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3파이다. 그러면은 2x는 6분의 11파이고 그러면 x는 12분의 11파이다. 이것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도 근이라고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근이 여기서 끝나느냐? 왜냐면 지금 봐봐라. 교점에서 내가 코사인 A다라고 이렇게 코사인 A라고 바꿔놓고 그렸더니 요 교점은 근이 아니었고 얘는 근이었고 얘는 근이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얘가 근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여기가 4파이니까 4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6분의 24, 6분의 23파이. 자, 여기가 이제 6분의 23파인데, 실제로 이제 A는 6분의 23파이다. 또는 A는 6분의 23파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풀어보면, 이건 근이 아니게 될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우리 그림에는 없는 교점이 근으로 당겨질 수 있어요. 당겨올 수 있고, 또는 우리 그림에는 있는 교점이 범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 확인하는 게 이제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지면 다른 방법은 너네가 이제 이거를 그리는 건데 주기와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동시에 시킨 저거를 그리는 건데 저거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알지? 일어나 얼른. 너도 오늘 체육 2시간 했니? 응?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이다라는 거. 근데 니네 선생님들도 이제 빠가가 아니시니까 근을 찾아라 라고 해놓고 보기에 있는 1번, 2번, 3번에 이제 이렇게 근을 실제로 넣어주진 않아요. 지금 문제처럼 모든 근의 합을 찾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내거든. 그러면은 실제로 니네가 근이 뭐 2개짜리 문제에서 하나만 찾았어도 그게 전 보기 속에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근은 확실하게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아닌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699번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저것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삼각방정식은 일단 문자통일, 각통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사인이랑 사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해서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요거 항상 이용해요. 항상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이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이거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는 1이다가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2는 1이다가 되고 그러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문자를 통일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sin x 마이너스 1에 2 sin x 플러스 1는 0이다가 돼서 요것을 만족시키는 건 sin x는 1이거나 또는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sin x가 1이 되는 x랑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 저건 이제 대강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sin 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얘가 이제 y는 sin x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다가 y는 1을 그었을 때의 교점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었을 때의 교점 좌표들이 바로 근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점 좌표는 파이죠. 간단하게 여기서 x는 파이다가 나오고요. 왼쪽 거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었을 때의 교점 좌표는 2개가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떻게 찾느냐. 너네가 이제 사인 함수 값을 90도 넘어서까지 알고 있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은 거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y는 플러스 2분의 1을 그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교점 좌표, 첫 번째 교점 좌표를 찾으시면 되거든. 그래서 사인 중에서 이제 2분의 1이 나오는 게 6분의 파이가 있죠. 6분의 파이. 그럼 이제 요 6분의 파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다라는 거야. 요 보라색 길이가 6분의 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요 길이는 6분의 파이일 거고 요 좌표가 파이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6분의 7파이 그리고 요 좌표가 2파이니까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온 6분의 11파이 해가지고 요 오른쪽에서
x는 6분의 7파이 또는 x는 6분의 11파이 해서 이렇게 두 개의 x가 더 나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해라 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보기로도 힌트를 주기 싫어서 삼각방정식은 해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세 개, 많으면 4개까지도 나오니까 보기로도 힌트를 주기가 싫기 때문에 다 더하시오 이런 걸 이제 보통 내시거든. 그래서 그냥 꼼꼼하게 찾는 거를 버려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코사인 x는 8분의 1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로 볼 건데 그래서 y는 코사인 x와 y는 8분의 1 x의 자,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거 교점의 개수 라고 이렇게 고쳐서 해보도록 할게요. 교점의 개수. 자, 일단은 코사인 x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개나 소나 다 그리니까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코사인 x가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이 왼쪽으로도 이제 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이렇게 넉넉하게 그리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y는 8분의 1x를 그릴 건데 y는 8분의 1x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8분의 1인 직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죠? 이제 기울기가 8분의 1이고 원점을 지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8분의 1인 직선 여기다가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가를 찾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막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코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대값 1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오는지를 좀 감을 잡으시면 돼요. x에다가 8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오죠. 8. 그래서 8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거든. 여기가 이제 2파이예요. 그래서 지금 주기에 아무런 저기도 안 줬으니까 한번 꿀렁하는데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4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3파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 2파이, 3파이, 4파이를 실수화 시킬 때에는 파이에다가 3.14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3.14를 넣었을 때 2파이에다가 3.14를 대입하면은 7이 좀 안 되는 숫자고요. 3파이에다가 3.14를 대입하면은 9가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실수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2파이랑 3파이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2파이, 3파이 사이 어딘가에다가 이거 너무 많이 그렸네. 자, 2파이, 3파이 사이 어딘가에 여기 한 여기쯤에 8이 있다고 생각해볼까? 그럼 8에서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2점을 지나는 거예요. 요 점. 그래서 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오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니까 그냥 저 사이 어딘가에다가 여기쯤에 마이너스 8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1을 지난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요 1라인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오는 1라인이 그러면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와서 요 점을 지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점의 좌표는 교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다가 이제 8분의 1이다라고 안 주고 AX다라고 해놓고 서로 다른 실근이 뭐 8개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찾아라. 이제 이런 거가 실제 시험 문제 난이도죠. 8개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8개는 좀 애바고 뭐 한 7개나 5개 이렇게 주겠죠. 그럼 이제 요 원점 지나는 직선을 주고 얘를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그 기울기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뭐 8개가 되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줄 수 있고요. 이제 요게 저렇게 내면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고, 지금 요 문제의 난이도가 별 하나라면 이렇게 내면 이제 별 2개가 되는 거고, 요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별 3개짜리 고난이도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 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F 함수가 기울기 A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계속 바뀌는, 그래서 F 함수의 함수값이 계속 바뀌는 새로운 함수, 기울기에 따라서 함수값이 바뀌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 문제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좀 3개짜리가 되겠죠. 거기까지도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다. 요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요런 거가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한 별 2개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근데 얘는 교점의 개수가 8개가 이런 식으로 딱 개수를 정해주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여기는 실근을 갖도록 이런 건 좀 쉬운 거예요.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뭐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받았을 때, 삼각방정식의 이제 문제를 푸는 요 문제를 지금 풀 때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2가지 방법 정도로의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지금 사용할 방법은 아닌데, 4sin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는 a다라고 해놓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교점을 갖도록,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저거를 이제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치환해야겠죠. 코사인 제곱으로 치환하고 저 녀석을 좀 정확하게 그려주고 거기다가 a를 그어서 교점을 갖기 위한 방법, 교점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 뭐 이런 거를 찾아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요거를 그냥 a를 이 왼쪽에다가 그냥 두고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4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마이너스 a y는 이렇게 해놓고서는 저 2차 함수, 저거 이제 좀 이따 치환을 해서 저 2차 함수가 x축과 실근을 갖도록 교점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찾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로 풀지? 뭐로 풀까? 1번, 2번? 1번이요. 그치. 1번으로 풀게요. 나도 1번으로 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 2차 함수 저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막상 적어보니까. 1번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번 방법으로 풀도록 할게요. 그럼 y는 4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와 y는 a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실근을 갖도록, 그러면 교점을 갖도록,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2차 함수꼴로 주어진 왼쪽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문자 통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으로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코사인 x를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코사인도 뿌리에서 마일까지의 범위만 갖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를 요 범위 안에서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니까, 요건 이제 또 다시 수학상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녀석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우리가 좀 그리기가 수월할 테니까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면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4에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5. 그러면 위로 블록이고 여기에 t가 지금 2분의 1 위치가 여기에 있죠. 근데 지금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플러스 1이 조금 더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멀리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만 보자. 저 2차 함수에 이만큼만 봐라 이거야. t의 값의 범위 때문에 요만큼만 남습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자, 요만큼만 남아요. 2차 함수의 일부분만. 여기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그을 거냐면 여기 또 위로 이렇게 올라와 보면은 y는 a의 교점이래요. y는 a. 이건 이제 상수함수고 그래프의 생김새는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그을 건데 실근을 갖도록이면 교점을 갖도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도록 하는 게 돼요. 만나도록. 그러면은 저 녀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으면 만나잖아요. 꼭지점에 그었을 때. 그러니까 5에다가 꼭지점에 y좌표가 5니까 5에다가 그었을 때 만납니다. 그리고 얘가 더 내려갈 수가 있는데 내려도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는데 언제까지냐면 딱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얘가 이제 t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일단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그으면 요 범위에서의 2차 함수랑 y는 a다라는 직선이 계속 만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5까지다 해서 이렇게 2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등식인데요. 요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이제 방정식,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다 그래프로 풀어요. 근데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웬만큼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자신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거나 주기가 변한 거는 그리지 않는다라고. 나도 그걸 그려가지고 풀면 실수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A라고 할게요. A. 알겠죠? 그럼 이제 요 식이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 A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해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2차 부등식을 배울 때 함수 사이의 관계가 작거나 같다나 크거나 같다일 때 그 두 함수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의 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y는 코사인 A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밑에 있거나 또는 만나는 이게 같다가 있으니까 자, 밑에 있거나 또는 만나는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작거나 같다는 건 밑에 있거나 만나고 있는 범위를 찾아라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코사인 A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풀이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내가 적당히 짧게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여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좀 넉넉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넉넉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그려볼까요? 아, 마지막에 저 뭐야. 불에 탄 머리카락 같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그어볼 건데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코사인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는 범위는 여기 요 사이죠. 이만큼. 그리고 여기도 요 사이입니다. 요만큼. 그리고 여기도 요 사이가 이제 요만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 답이 되진 않아요. 범위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범위대로 여기다가 자르면 안 되는 게 이건 A라고 치어냈기 때문에 이건 A축이기 때문에 저 범위대로 자르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음수의 함수값까지 너네가 외우고 있진 않으니까 여기다가 y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를 그어보는 거야. 자,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y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랑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지금 4분의 파이란 말이죠. 근데 이 4분의 파이가 이만큼 길이가 4분의 파이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 이제 대칭성과 주기성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정답 찾아주면 되거든.
여기 이렇게 그어주면은 여기가 파이인데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점이 이 점이기 때문에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해주면 4분의 3파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5파이가 되면서 A 값의 범위가 여기 지금 같다 필요하죠. 같다가 있으니까 여기도 같다가 있어야 됩니다. 4분의 3파이보단 크거나 같고 4분의 5파이보단 작거나 같다. 또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 여기는 지금 여기가 3파이죠. 3파이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하지 말자. 너무 멀다 이 부분인데 대충 계산해봐도 안 들어가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은 건 A 값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그 A 대신에 이제 x-4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x-4분의 파이는 4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4분의 3파이 더하면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이제 그 A 값의 X 값의 범위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그 안에 없는 거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1번이죠. 4분의 3파이는 파이보다 작으니까 1번은 이 안에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삼각부등식 문제도 거의 다 그림을 그려서 풀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꼭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요런 거 그리려고 이렇게 막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치환해서 풀고, 아까 내가 여기 할까 하다가 안 했잖아. 할까 하다가 안 한 거.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게 해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게 또 해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몇 번 문제 풀다 보면은 내가 할까? 에이, 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문제 풀 때 이것도 해봐야 되나? 이거 안 해봐도 되겠지? 이렇게 감을 잡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문제 풀 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같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골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 그어놓고 요 길이 찾죠. 요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스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20번.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을 때 주어져 있는 부등식의 해가 적어질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이 있습니다. 삼각 방정식도 그렇고 삼각 부등식도 그렇고 문자 통일 각 통일이 일단 1바예요. 그래서 계속 적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을 해서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고, 그거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해주면 1, 2, 1, 1 뿔마. 그러면 코사인 x 플러스 1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거는 다 할 거예요. 자, 이제 코사인 x를 문자처럼 생각해가지고 인수분해까지 끝내줬는데, 코사인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코사인 x의 값은 사이값으로 존재하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 거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이건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다 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등식을 보고, 요 부등식을 보고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y는 코사인 x가 y는 마이너스 1과 y는 2분의 1 사이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라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위에, 정확히는 같거나 위에, 그리고 y는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같거나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x 그래프를 한번 그릴 건데, 그냥 x고 주기에 변화가 없으니까 딱 한 주기만 그리면 되겠지. 야, 쟤 서서 자는 거 실화냐? 와, 야,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이등병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대가 야간 근무를 막 2번씩 나갔었어. 그래가지고 야간 근무를 나갔는데 초소에 그물 같은 게 막 걸려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내 이렇게 그 총 멜빵끈을 풀어가지고 그 그물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팔을 이렇게 팔짱을 껴놓고 이러고 잔 적이 있거든. 이러고 선임은 저 멀리 있을 때 이러고 이렇게 잤는 적이 있는데,
대단하다. 그거 쉽지 않은데 서서 자기가 엄청난 의지야 그건. 기필코 자겠다는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서서 자죠. 정신 차려. 좀 구라쳐가지고 보강도 한번 빼놓고서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2파이까지를 이제 그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1과 y는 플러스 2분의 1을 그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이 그어지고 여기 이렇게 y는 플러스 2분의 1이 그어집니다.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위에 2분의 1보다는 같거나 아래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가 되는 범위는 요 두 직선 사이에 코사인이 이렇게 꼭 낑겨있는 직선 사이에 이렇게 껴있죠. 바로 요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요 범위는 이 교점에서부터 요 교점까지의 x,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x의 값에서 그걸 갖습니다. 그 위치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요 x의 범위를 찾아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저 범위에 대해서 코사인이 저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만 찾으면 돼요. 코사인이 이제 2분의 1이 나오는 여기 좌표가 3분의 파이잖아요. 3분의 파이. 그러면 이만큼이 3분의 파이라는 건 이만큼도 3분의 파이라는 거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을 빼주면 여기 이제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제 얘가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 3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라는 거니까 3분의 4파이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수학 상할 때 또 그렇고 수학 하할 때도 그렇고 너네가 지금 배우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거 생각을 못하고 이번만 좀 넘기자 이번만 좀 넘기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만 넘기면 다음에 안 나오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습 많이 해두시고 어차피 이제 나랑 시험 대비 하면서 내가 안 잡혀있는 거 보이면 잡아줄 거긴 한데, 그러니까 수학 상에 있는 2차 부등식이나 뭐 수학 하에 있는 유리함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것처럼, 그럼 이제 너네가 무슨 생각하냐? 아씨 그때 해놓을걸, 그때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때 시험 대비 한 번만 넘어가자는 생각이 대충 했는데 아씨 후회된다 이 생각이 든다면, 그럼 지금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어차피 내가 3학년 올라가서 똑같은 생각합니다. 아 그때 해놓을걸, 수학 1 배울 때 해놓을걸, 이 생각 똑같이 하니까 지금 할 때 확실히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20번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녀석이 성립하도록. 자, 이거 지금 x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사인 세타는 그냥 하나의 상수일 뿐이에요. 하나의 상수. 그래서 저거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가 되어 있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요 멘트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거 이제 수학 상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2 sin x 플러스 1x 플러스 4 가, 이거 가 y는 0,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도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거가 저거보다 위에 있도록. 근데 지금 저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같다가 없기 때문에 x축과 만나서도 안 돼요. 그럼 이제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교점이 없다? 자, 이것은 이제 근이 없다. 근이 없다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여기가 지금 이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사용을 해보면, 그러면 2 sin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4. 자,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4 넘기면은 2 sin x 플러스 1의 제곱이 4보다 작다. 그러면 2 sin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뭔 소리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면 2 sin x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면 sin x는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문제에서 풀고 왔던 앞에 문제에서 코사인이 어디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사인이 어디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된다 꼴의 문제가 나왔고, 지금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사인 한 주기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사인이 뭐랑 뭐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되냐면은 y는 2분의 1보다는 아래, 다도 안 되는 거죠. 아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어딨냐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요 밑에 있어요. 어차피 사인은 얘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어차피 얘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건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2분의 1보다 아래를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2분의 1 그어주고,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는 사인에다가 색칠을 해보면, 여기, 근데 주의할 점, 여기 빈 동그라미입니다. 같다고 없잖아요. 빈 동그라미, 여기도 빈 동그라미 이만큼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x의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저 두 범위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그 위치를 찾으면 6분의 파이거든요.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되고 여기는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근으로 쓸 땐 여기가 0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단 작다다. 작다. 포함 안 하니까 작다. 또는 x가 6분의 5파이보다는 크다. 그리고 2파이보단 작다네요. 애초에 x의 범위에 2파이가 없기 때문에 2파이보단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근이 되죠. 오케이.